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자주 다루지 못했던 동양풍 후에남 로설 중 개비슈에 버금가는 남주들을 랭크해봤습니다. 동양풍 후에남, 어떻게 다르니? 5위, 매화잠의 세운입니다. 사랑받던 첫째 부인의 딸로 태어났으나 어미의 죽음으로 인해 첩의 딸과 위치가 바뀌며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여주는 우연히 마주친 황태자의 지독한 짝사랑 상대가 되어 행복해지는 것도 잠시, 타국으로 시집가게 될 첩의 딸 대신 여주가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됩니다. 타국의 황제의 동생인 세우는 여주와 정략혼 후 1년 뒤 다시 그녀를 돌려보낼 심산으로 여주를 마치 길가에 돌을 보듯 하지요. 그녀를 둘러싼 황태자의 지독한 짝사랑과 아버지의 외면 그리고 남편의 냉대에 그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뒤늦은 세운의 후회와 함께 그녀를 찾아 헤매지만 숨바꼭질의 달인이 된 그녀는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남주의 절절한 후회와 통쾌한 복수 그리고 도망녀, 이런 키워드 저는 정말 좋아라 합니다. 4위, 미운 토끼 새끼의 준입니다. 토끼를 해치는 호랑이에게서 토끼를 보호하며 종족을 보존하는 늑대 무리의 족장 준은 어느 날 숲속에서 마주친 샤샤라는 토끼에게 한눈에 반하고 청혼을 넣게 되죠. 하지만 준의 장난으로 원하지 않는 이에게 시집을 간다 여긴 샤샤는 부족의 천덕꾸러기 여주에게 대신 결혼을 해달라며 애원합니다. 1년만 버티면 부족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샤샤의 부탁에 그녀와 함께 늑대 부족으로 시집을 온 여주는 다시 되돌리려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준에게 들키고 맙니다. 모든 오해를 뒤집어 쓴 여주를 호랑이를 잡는데 미끼로 쓰자는 말이 나오고 그를 들은 여주는 자신의 발로 호랑이에게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 남주는 자신이 원하던 토끼가 아니라며 여주를 안으면서도 샤샤의 이름을 내뱉는 개차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만큼 구르는 모습도 절절하고요. 단편집이라 술술 읽혀지고 후회남의 정석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3위, 술래의 눈이 먼 날의 희사입니다. 빗방울 출신인 여주는 그녀가 다스리는 옥룡산을 지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맛있어 보이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죠. 하늘의 세 번째 아들을 나무지기라 생각한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꼭 갚겠다며 이름 없는 그에게 희사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무표정, 무감각, 무치색의 그에게 여주는 살랑거리는 봄바람으로 다가오며 그를 녹이는데요. 너무 녹였나요? 그녀의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거짓말로 그녀의 눈을 가리고 심지어 그녀에게 밧줄을 걸어 그의 곁에 잡아둘 정도까지 갑니다. 표지에서 보인 남주가 한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가 후회의 증거물들 중 하나입니다. 남주의 질투가 역대급이고 집착도 대박. 꼭 보시기 바래요. 후반부 남주의 후회가 정말 볼만합니다. 2위, 청랑의 선우입니다. 가문의 복수로 가득 찬 남주 선우는 원수의 집안의 딸 아라를 겁탈당하게 하려는 계획을 꾸미지만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어 그녀를 구하러 가게 되고 그녀가 며칠 전 자신을 구해주었던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를 겁탈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 선우는 그녀와 혼인을 강요당하게 되고 그녀를 철저하게 복수에 이용하고 버리겠다 마음먹어요. 남자와 한 방에서 자면 임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 순진한 여주는 아기를 임신했다 말하고 딴 남자의 아이를 뵌 상태에서 자신과 혼인을 했다 생각한 선우는 절절 끓는 몸을 다른 여자에게 풀기에 이릅니다. 이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주가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남편 선우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삶의 의지를 끊으며 남주의 후회는 시작이 됩니다. 나쁜 놈, 나쁜 놈. 욕밖에 나오지 않는 남주예요. 동양물 후회남 하면 이 청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후회남의 대표작이며 대표놈입니다. 그 이후 여주가 쉽게 받아줄까요? 그건 책으로 확인하세요. 1위, 희랑국 영가의 자현입니다. 공주이지만 심한 천대를 받으며 사는 소루공주는 귀신들의 위협과 집착에 눈도 멀고 정신도 피폐해져가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나라에 큰 위협이 되는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 자연은 아름답기로 소문난 가륜왕의 딸 가란공주를 원했지만 귀신이 들었다 소문난 소루공주를 떠안게 되며 분노에 치를 떱니다. 한편 항상 소루 그녀의 곁을 맴돌며 괴롭히던 귀신들이 자연이 곁에 있으니 얼씬도 못하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몸종이라도 좋으니 곁에 있게 해달라며 애원하죠. 우연히 소루공주의 치유 능력을 알게 된 자연은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그녀에게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살과 피가 병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된 인간들에게마저 그녀는 점점 더 망가지게 되죠. 귀신들의 괴롭힘보다 인간들이 그것이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인간이 챙긴다는 말이 딱 이런 경우네요.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던 앞을 보지 못하던 소루공주는 인간들에게 먹혀지기 시작하고 그 인간들 틈바구니에 남편이라는 자연도 포함됩니다. 물론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본 후로는 그녀를 보호한다 하지만 철저히 마음속에서 소루공주를 밀어내고 몸은 가란공주를 안고 있네요. 그녀를 진정으로 구원할 사람은 정녕 없는가를 외치며 소루공주의 비참함에 치를 떨면서도 엄청 울었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귀신들이 더 양반이네요. 남편 자연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진짜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을까요? 제가 이 작품을 1위로 선정한 이유는 딱 하나. 여기 남주를 보면 재혼황후의 개비일슈가 떠올라서입니다. 딱 그 꼴이에요. 남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조였다는 거. 그녀를 구원할 진짜 남주는 누굴까요? 외전까지 꼭 보세요. 그 정체를 아시게 될 겁니다. 말을 재미나게 하는 재주는 없지만 오늘도 진심으로 리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